방금 이 이야기 한 것을 저희가 잠깐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좀 근접하고 있는 것은 레포트 쓸 때,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고서 등을 쓸 때. 그래서 보면 저희가 논리적으로 글쓰기 하는 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신데, 그 논리적으로 글쓰기 하는 법의 대부분의 배열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사배열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뭐 여기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 내용도 여기 안에 함께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철학자의 공통점에서 논리의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노고스에서 노직으로 가는 그 과정에 세 명의 철학자가 있었고, 각각의 철학자들의 남긴 업적들을 살펴보면, 이제 첫째, 결론을 내는 데는 특별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논리는 뭔가 특별한 과정,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점이고, 자, 두 번째는 이 과정을 이끄는 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평상시의 그런 말보다는 뭔가 특별한 이성이라는 힘이 이 논리를 이끌어가고, 그 결과물은 어떤 이데아 혹은 어떤 대상을 개념화하거나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실용적으로 쓰는 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러한 배열법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리란 바로 이제 설명드린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저희가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논리의 출발점은 바로 what으로 시작하는 대화 또는 질문으로부터이다라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우리에게 필요한 논리를 한번 찾아보고 그 사고의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이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수많은 답변들을 제가 듣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일은 행복의 조건이다, 뭐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경제적 독립이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꽉 찬 느낌이 논리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질문과 답변은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저도 그 부분에 일관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냐면요. 일은 행복의 조건이니까, 자아실현의 수단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떠세요? 뭔가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보다도 why로 시작하는 질문에 방금 드린 답변이 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답변들은 why로 시작한 이유와 까닭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더 어울립니다. 그러면 저희의 관심사는 what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what의 질문에 따라서 어울리는 답변의 사례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what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한 분을 만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분에게 이런 얘기하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답변자인 써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소명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명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써니가 답변을 하죠. 내 존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존재를 자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동안 생각을 했던 이 써니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존재를 자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동기를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일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마지막에 답변, 어떤 일을 대하는 내 태도와 동기를 새롭게 하는 다짐이라는 이 결론. 이 써니라는 친구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기만의 이데아를 만들어낸 거죠. 개념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와 관심사는 이 결론이 뜻하는 바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결론이 뜻하는 바는 바로 대부분의 입사활동이나 면접활동 중에서 지원 동기를 쓰거나 묻거나 할 때 답변을 하는데, 바로 지원 동기를 묻는 그 속뜻이 바로 일이 무엇인지 답변자로부터
개념화된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취업활동에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너무나 방대해서 면접관이 그 질문을 다 듣고 어떤 분이 인재인지 아닌지 식별하는데 꽤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속뜻을 알고 싶다. 지원 동기라는 항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 동기를 우리가 말하거나 쓸 때는 일단 논리적으로 첫 번째, 내 생각을 개념화해야 됩니다. 앞서서 생각을 개념화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태도하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태도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이 개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책임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배열법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배열법이에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사배열법의 첫 번째, 기억나시죠? 서론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동기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진술합니다. 써니사와 함께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논증합니다. 자, 그 일은 구글도 도전하고 테슬라도 뛰어들었고 애플도 곧 출시한다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데이브 카퍼필드식의 마술을 제가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써니사의 미래 자산이 되고자 하는 각오가 섰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다룬 것은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논증을 구글, 테슬라, 애플의 사례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그 논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뭡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 즉 일이 무엇인가라는 답변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지원 동기가 총 175자 정도가 됩니다. 이 지원 동기는 통상 1000자 이내로 쓰게 되는데 1000자 이내로 쓴다면 논증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면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지원 동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계할 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은 무엇인가 혹은 지원 동기를 쓰는 데 있어서 모범 답안을 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모범 답안을 쓰려고 하는 이 유혹은 뿌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가장 잘 쓰는 방식은 지금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what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은 나만의 주장, 그다음에 나만의 이데아, 나만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세 철학자의 뿌리를 둔 논리.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란 질문을 던졌고 플라톤은 이성으로 답을 찾으려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의 발견을 서론, 진술, 논증, 결론으로 이어지는 배열법으로 체계화했다. 우리의 일과 삶에도 꼭 필요한 논리. 특히 취업 시 필수적인 질문, 지원 동기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나만의 이데아를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논리, 그리고 무엇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